반갑습니다. 772 신현목입니다. 우리 구독자 중에 변기태님 질문을 하셨어요. 형님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친근해요. 그래서 이 변기태님 지금 단열을 하려고 그러는데 외부 단열을 해야 될지 내부 단열을 해야 될지 또 기존 뭐 단열이 어느 정도 돼 있겠죠. 거기다 덧붙여서 또 내단열, 외단열을 추가할 경우에 뭐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질문입니다. 그러면 기존 주택에서 단열 성능을 보강하려면 외부 단열을 보강할 수도 있고 내부 단열을 보강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여기서 먼저 외단열, 내단열의 특징 중에 뭡니까? 가장 큰 특징은 열 용량입니다. 열 용량. 이게 무슨 얘기냐? 열 용량. 열을 담아놓는 그 그릇, 열을 담아놓는 그 물질, 재료 이런 게 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조체를 만들고 있는 그쵸? 우리 주택에 콘크리트조라든지 또는 비슷한 게 뭐예요? 뭐 벽돌조 이런 구조체 자체가 열을 담아놓는 그런 능력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목조라든지 뭐 스틸하우스, 경량, 철골조 이런 거는 구조체 자체가 또 열을 그렇게 담아놓는 열용량이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림 A 같은 경우는 내단열을 했어요. 그죠? 구조체가 외부로 나가 있고 안에를 단열을 했는데 그러면 실내 기온만 적정 온도 뭐 한 20도, 25도 올라가면은 좋습니다. 만족이에요. 그래서 이런 공기를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열 에너지, 그 비열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열, 열 에너지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난방을 하면은 그냥 순발력 좋게 그 공기 온도는 금방 올라갑니다. 그 반면에 B그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골조가 콘크리트나 뭐 벽돌조로 가정했을 때 그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난방을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난방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실내 공기의 온도는 뭐 적정 온도 20도, 25도까지는 금방 올라가겠지만은 말하자면 이 벽 온도가 그동안 난방을 계속 안 했더니 뭐 0도씨, 5도씨 이렇게 차가워져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열이동 방식에서 전도, 대류, 복사 이런 시스템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. 근데 이 복사는 두 군데 이렇게 열이 있으면은 복사 온도가 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게 그 복사열의 특징인데 그러면 난방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와서 난방을 했어요. 그래서 실내 온도는 내단열을 한 집처럼 뭐 똑같이 20도, 25도가 올라갔는데 이 벽 온도가 0도씨 또는 5도씨 이렇게 차가워요. 그러다 보면 내 이 피부 온도, 벽 온도 간에 온도 차이가 있죠. 그러면 내가 온도가 높으니까 벽한테 이 복사열로 뺏기는 겁니다. 그러면 내 피부 표면 온도는 25도, 이 벽은 0도, 25도 차이가 나죠. 그래서 복사열로 많이 뺏겨요.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이 방안이 썰렁하다, 냉기가 있다, 냉기가 있다, 또는 뭐 우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냉기에서 이 기라는 게 말하자면 그 복사가 바로 기입니다. 이 파장, 웨이브, 그런 비처럼 이동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복사라 그러는데 그게 냉기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내 열 쾌적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주벽의 온도, 이 방의 이 벽면 온도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공기 온도는 적정해도 기온은 적정해도 벽이 차가우면 나는 썰렁하다. 또 반대로 내 피부 표면 온도가 20도인데 이 벽 온도가 여름철에 막 태양빛에 그냥 달궈져서 40도다. 그러면 이 열이 나한테로 오죠. 그러면 굉장히 더운 거 느낍니다. 복사열로서 이 더운 거 찜통같이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 내단열, 외단열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열용량을 갖고 있냐. 외단열을 하면 열용량이 크죠. 내단열을 하면 그 열용량이 뭐 크지 않다. 그냥 공기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순발력 있게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가끔씩 쓰는 주말마다 간다든지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가는 그런 별장 같은 그런 경우는 내단열로 하면 좋겠죠. 순발력이 좋아요. 별장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 뭐 가끔 가는 거를 외단열로 했다. 그러면은 이 난방에 대한 뭐 순발력이라 그럴까 굉장히 떨어지겠죠. 뭐 썰렁합니다. 겨울에 가서 아무리 불을 떼고 그래도 이 벽 온도가 적정하게 올라갈 때까지는 썰렁해요.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거기서 휴가가 끝나고 뭐 일요일 저녁 때 올라오잖아요. 서울로.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식을 때까지는 월요일도 뜨뜻하고 화요일도 뜨뜻하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 열이동에서 전도, 대류, 복사에서 이 파장으로 가는 열을 막는 데는 이러한 이 금속 박 있죠. 은박.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.
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이 소방관들이 입는 그 방화복, 그게 이런 은박, 이런 금속 박으로 된 섬유로 된 그런 방화복을 입고, 또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가서 활동하는 우주인들도 이러한 금속으로 된 그러한 복사열 차단 방화복을 입게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? 강력한 뭐 햇볕이라든지 복사열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. 우리 구독자 변기태님,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. 아파트 같으면 기본적으로 외단열을 추가를 못하죠. 그냥 내부에서만 어떻게 해야 되고,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. 굳이 단독주택인데 외부를 어떻게 단열을 해보겠다.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그 외장 재료를 사용했지만은 양평 현장에서 그 서머 사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오고 제 영상에도 나와요. 그 얇은 알루미늄 그 패널 안에 이 우레탄 그 재질의 폼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이딩의 일종인데, 그게 단열 효과가 있어서 서머 사이딩이라고도 하고 뭐 금속 사이딩이라 그래요. 그걸로 해도 좋은데, 저 같으면 번거롭게 뭐 외부까지 건드리지 말고 내부에 내단열을 더 하겠다. 기존 주택에서 굉장히 편하게 쓰는 게 이겁니다. 이거 저는 그 신축할 때 그 댁은 이제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, 저 북쪽이 굉장히 좀 불리하죠. 정남향이 제일 좋은 건 아닌데 정남향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겨울에는 북쪽 굉장히 취약하죠. 그래서 북쪽의 이 방은 일반 벽지로 하지 않고 이 폼 벽지, 단열 벽지, 폼보드 벽지입니다. 자, 두께가 있어요.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두께가 한 5mm? 5mm. 그 다음에 이쪽은 은박이 또 붙어 있어서 이 복사열에 대한 단열,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이거는 뭐 풀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뒤에 이 껍질을 까면은 여기가 접착이 돼요. 테이프처럼. 그래서 이렇게 딱 도배하듯이 붙이면은 단열도 되고, 그쵸. 물론 기본적인 북쪽 방들도 단열을 했지만, 그래도 내단열을 한번 이런 걸로 해주면은 훨씬 이게 비록 두께는 뭐 5mm, 6mm 얇아도 이 복사열도 차단되고, 이게 거품 폼보드죠, 폼보드. 꼭 이런 벽지 문양 외에 또 이게 많이 보이죠, 그 벽돌 타일처럼 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. 저 같으면 그냥 이런 거 폼보드지, 벽지, 단열 벽지 또는 뭐 곰팡이 차단 벽지, 뭐 여러 가지 명칭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1m 이렇게 폭으로 롤로 감겨 있어요. 그래서 뒤에 이 껍데기, 이 뒤에 스티커를 벗겨내고 그냥 붙이면 돼요. 셀프 시공도 가능할 정도인데, 문제는 이 조인트 부분 있죠. 만나는 부분은 이게 좀 표시가 안 나게 잘 해야 돼요. 조인트 부분을.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구독자 변기태님, 뭐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, 저 같으면 그냥 이 기존 주택이면 짐을 좀 안으로 이렇게 좀 옮겨놓고 이 폼보드 벽지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상층 뭐 이렇게 사이드 그런 세대 같은 데는 곰팡이가 잘 될 수가 있죠. 왜냐면 뭐 거의 차가우니까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나는 거니까,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도 뭐 다는 안 하더라도 그쪽 외벽에 면한 벽 같은 데는 이런 걸로 붙여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